이번 시간에는 C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 언어로서 대부분 객체지향 언어로 C++를 배우게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처음 공부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대두되는 것이 객체지향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추상화라는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개념들도 있지만 추상화를 중심으로 C++ 언어를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 학생들한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쉽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4학년쯤 돼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거나 또는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역시 대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답이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면 질문만 바뀌는 것이죠. 뭐냐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이것이 객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이 객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만 바뀐 것입니다. 자, 객체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더 곤란해집니다. 객체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객체란 데이터 추상화의 산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러한 대답은 또다시 추상화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 추상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알아도 도대체 프로그램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나면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예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 추상화가 뭔지에 대해서 예를 하려면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를 봅시다. 자, 대표적인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까지 봐왔던 C 언어죠. C 언어의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INTT, 전역 변수로서 D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펑션이 1부터 1000까지 1000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때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동료가 작성을 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작업을 여러분한테 떠맡겼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한 마디 던지고 가면서 펑션 1이 이상해 라고 한 겁니다. 좀 도와줘 하는 거죠. 자, 이런 주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될 함수가 펑션 1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펑션 1부터 펑션 1000까지 모든 함수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일까요? 실제로 펑션 1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모든 함수를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intD라는 변수가 전역 변수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전역 변수 D가 펑션 1에서만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함수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함수 내에서 D를 사용하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D 값을 바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혀 컴파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펑션 1의 값이 전혀 엉뚱한 예측하지 못한 값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역 변수가 하나라도 쓰이면 모든 함수를 다 살펴봐야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불합리한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D라는 변수가 펑션 1에서만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자, 어떤 변수와 그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사실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묶는 그 키워드가 스트럭처였는데 스트럭처에서는 변수만 묶을 수가 있었죠. 자, 그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기능을 약간 확대해서 함수도 묶을 수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었겠죠. 자,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펑션 1000에서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스몰 a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a.d는 1. 자, 뭡니까? 이 d라는 변수에 접근을 했죠? 자, 이때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면 좋겠는데 안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묶었던 이유는 뭡니까? int d라는 변수가 펑션 1에서만 쓰여지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묶었는데 묶으나 마나 묶은 거에 상관없이 다른 함수에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컴파일 에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어떤 구조체의 필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다트 기호를 쓰면은 접근이 가능했으니까 여기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문법이 필요한데요. 뭡니까? 사용되기로 한 함수 이외의 다른 함수에서 그 변수가 사용되면 컴파일 에러, 문법적으로 에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문법을 확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온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private 키워드가 새롭게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private라고 써주면 그 이하에 나오는 변수든 함수든 외부 이거 바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문법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처럼 1000번 함수에서 a.d에 1을 하면 이때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나면은 이거 D 아니었는데 라고 우리가 쉽게 그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떻게 해주냐면 스트럭처라고 그 기존 키워드를 사용하고 private이라는 키워드를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한 이유는 외부에서 쓸 수 없도록 얘를 써주자는 얘기인데 매번 struct라는 키워드랑 private이라는 키워드를 매번 타이핑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개를 통합해서 class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는 얘를 생략해도 여기서 여전히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된 건가요? class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도입이 되게 된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클래스 안에 함수나 변수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public이라는 키워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펑션 1은 펑션 1000에서 이렇게 그 호출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금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문제점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문법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 추상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했었죠 저희가? 네, 어떤 변수와 그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를 어떻게 했어요? 묶었어요. 묶는다는 말을 이쪽 객체지향 그 프로그래밍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묶는데 그치지 않고 private 또는 class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냈죠. 뭘 하기 위해서요? 외부에서 다른 함수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남들한테는 안 보이게 라는 의미로 정보 은닉, information hiding 이라고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자, 다시요. 데이터 추상화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변수와 어떤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그 메소드를 어떻게 해요? 인캡슐레이팅하고 information hiding하는 과정을 데이터 추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추상화라는 것이 객체지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 핵심적인 요소를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가 나온 겁니까? 지금 살펴본 거에서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private 또는 public 이러한 새로운 키워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이렇게 A에 대해서 small a 변수를 선언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우리가 instance라고 부르고 보통 이거를 객체와 혼용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A는 데이터 추상화를 통해서 정의된 녀석이고 이 C++에서 데이터 추상화를 해주는 키워드가 클래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클래스라는 것과 뭐 객체라는 것과 이런 거를 막 혼용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추상화를 C++에서 구현해주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한 그 키워드가 클래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을 먼저 습득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객체지향의 가장 큰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데이터 추상화입니다. 또 한 개념은 상속이에요. 자, 이 데이터 추상화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ncapsulation, information hiding 이러한 용어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생성자, 오버로딩 이런 이 용어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실제 이러한 키워드로 그 언어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이런 새로운 키워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키워드가 사실은 개념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고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상속에서는 폴리몰피즘, 다이나믹 바인딩, 거기에 관련 오버라이딩, 또 그 문법이랑 직접적으로 연관해서는 버추얼 이러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외에 그 데이터 추상화 상속 외에 또 핵심적인 개념이 지네릭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C++에서는 템플릿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예외 처리 이러한 것들도 객체지향에 그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그 어떤 컨셉으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문법을 익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조적 프로그램 언어죠. 그 메인이 있고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int a는 1, a를 선언과 동시에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객체지향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여기 구조적에서 a의 값을 출력한 함수가 여기 show라는 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int a는 이 show라는 함수랑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간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면 int a랑 show라는 함수를 묶어버리는 거죠. 묶어버리고 클래스라고 해서 예우를 부여했습니다. 그럼 메인에서는 a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그 필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트를 쓰고 show하면 수행 결과로서 1이라는 것을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뭐냐?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짠 것은 사실 C++ 그 문법에 맞게 짜긴 했는데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빨간색 부분인데요. 네. 자, 여기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쓰였지만 사실은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럭트 키워드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스트럭트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체 정의라고 부르고 이 구조체 정의 파트에서는 메모리가 아직 할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모리가 아직 할당되지 않았는데 A 그 안에 있는 필드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추상화를 위해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도입하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초기화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문법이 생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성자. 예. 뭘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예, 초기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구조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추상화를 통한 클래스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거를 처리해주는 녀석이 따로 필요하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함수를 작성해 주는데 그 함수 안에서 a는 1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결과랑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으면서 int a라는 변수는 어디에서 주로 쓰입니까? 이 show라는 함수에서 주로 쓰이게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상화라는 개념을 실제로 임플리멘트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왔어요? 예, 생성자라는 문법이 필요하게 되는구나 라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이 추상화로부터 새롭게 대두되는 새롭게 나오는 문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